안녕하세요. 토부입니다. 오늘 그림과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 메이크 타임이에요. 메이크 타임은 구글 전 수석 디자이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의 동료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저도 책도 읽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있는 요즘인데 막상 하루를 바쁘게 살고 나면 뭔가 빼먹은 느낌이 들고 중요한 일들을 또 일기장에 아니면 할 일 리스트에 적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막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새벽 기상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일기도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지? 매일 집안일도 육아도 아니면 아이 학교도 아니면 또 친구 만나는 일들도 이런 건 늘 일상 속에서 살면서 계속되는 일들일 텐데 왜 나는 매번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맞는 시간이나 계획표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럴 때 만나게 된 책이 메이크 타임이에요. 다행히도 이번 주에 저희 호주 북클럽에서 함께 할 책이 메이크 타임이라서 기회가 아주 좋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SNS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잠깐만 확인하고 오자 라고 한 시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또 내가 올린 글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까? 또 나의 인스타 친구들은 어떤 글을 올렸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정작 어떨 때는 1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시때때로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매일 그림을 그리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말고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자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막상 마음 잡고 하려고 하면 아이 픽업 시간이 된다거나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손쉽게 핸드폰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안 돼. 정신 차려. 내가 사람인데 핸드폰한테 지면 되겠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몰아서 하자. 나의 하이라이트를 몰아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라이트는 나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 예를 들어서 메일이나 카톡, SNS의 댓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하이라이트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오전 시간, 아이가 학교 가서 온전히 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이 오전 시간을 최대한 하이라이트를 실행하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녹음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림을 바로 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비연필로 스케치 후에 채색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사람만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이 친구들하고 찌찌맨 친구들도 같이 그려주고 있거든요. 요 며칠 동안 강아지 사달라, 고양이 사달라 아주 매번 조르는 우리 딸 덕분에 고양이하고 강아지들이 계속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다 같이 안고 있는 행복한 소녀의 얼굴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종이는 A4 용지예요. 바로 컬러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2차로 스캔을 해서 디지털로 옮겨가서 다시 똑같이 채색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다 그려진 그림은 두꺼운 펜으로 잘 정리해 줍니다. 나중에 지워내면 되니까 그거는 살살 따라 하시고, 바로 이렇게 따라 그리기가 어려워 이러신 분들은 제가 요 라인만 그려놓은 그림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실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놓을게요. 제 블로그로 오셔서 자료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책 얘기하다가 그림 얘기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책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 있는 테마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책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림 얘기 살짝 할게요. 다시 책 얘기로 들어와서 이 책에서 말하는 초집중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주위에 거부하기 힘든 인피니트 풀이 많을까? 왜 우리는 자꾸 핸드폰이랑 온갖 유혹에 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에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지배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한번 흐름을 타면 그게 속도가 붙어서 계속 쭉 이어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의가 분산되면 뭔가에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SNS, 핸드폰에 깔려진 앱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도 핸드폰의 앱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카톡이나 메일 확인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크 타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비지밴드 웨건. 이것은 언제나 바쁜 요즘 세태를 말한다고 해요. 퍼레이드에서 악대차가 탄 마차를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모습에서 착안했고, 다른 사람들이 바쁘니 나도 따라서 바쁘게 지내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인피니티 풀. 이것은 끝없이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는 앱과 그 외 정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물이 하늘과 연결된 것처럼 설계되어 시각적으로 경계가 없어 보이는 수영장을 인피니티 풀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디폴트, 기본값인데, 기술 용어로 디폴트는 무언가를 처음 사용할 때 그것이 작동하도록 설정되는 방식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폴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고, 디폴트는 미리 지정된 옵션이어서 사용자가 이 지정을 따로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기본 라인을 그린 다음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시
이비스 페인트 웹을 가져가서 라인만 딴 후에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로 컬러링 하는 방법을 요거에 이어서 연이어서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손으로도 그려보시고 디지털로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색은 지금 색연필 기본 가지고 있는 색연필 쓰시고요. 찌찌매는 브라운 컬러, 힘을 적게 주면 흐리게 나오고 힘을 좀 세게 주면 좀 더 진하게 칠해질 수 있으니까 강약 조절해서 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칠하다가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싶으면 그 비슷한 컬러에 조금 더 진한 색연필로 그 그림자 라인을 한 번 더 터치해 주면 아무래도 볼륨감이 있어서 더 재밌는 그림이 되게 될 거예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메이크 타임은 매일 반복되는 4단계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두 저자가 시도해 본 여러 가지 실험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실험해 본 뒤 결과를 공유해 준 독자들에게 배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메이크 타임을 실천할 때 하루하루가 어떤 모습일지 표로 만들어 보고 그것을 실행해 보면 더 좋다고 해요. 4가지 단계로 계속 되돌아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하이라이트, 두 번째는 초집중, 세 번째는 에너지 충전 시간, 그 다음에 돌아보기. 이렇게 4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하이라이트는 초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업무상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고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요리를 하거나, 내가 그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유튜브 올리기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고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기, 이게 저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날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선택하면 된다고 해요. 많이도 필요 없이 하나, 2개. 너무 많아도 우리가 실행할 때 숨차질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 두 번째 초집중. 방해꾼들을 물리쳐서 하이라이트를 처리할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초집중하는 시간을 기술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핸드폰 게임을 멀리하거나 SNS를 앱을 지운다거나 아니면 로그아웃 한다거나 이메일 확인하는 것을 뒤로 밀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초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에너지 충전 시간이에요. 우리가 초집중을 하면 뇌도 충전을 해야 되고 몸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충분히 자고 음식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보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지 조절을 하고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가지를 기록하고 오늘의 내 몸 상태는 어땠는지, 무엇이 즐거움을 느꼈는지, 하이라이트를 실천할 시간은 따로 만들었는지 등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습관과 일, 두뇌와 신체,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된 맞춤형 일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초집중을 하는데, 초집중을 하기 위해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일단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집중했으면 충분히 나에게 휴식을 주고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주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효과적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메이크 타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87개를 실험을 해서 본인들이 다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87개를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좀 실행해 보고 있고요. 어쨌든 맨 마지막은 다이어리 쓰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쨌든 종이와 연필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일기 쓰기가 그렇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나의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이어리 쓰기 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초집중해서 에너지를 썼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나 좋은 음식 먹기, 이런 것들로 또 다른 에너지 또 채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손그림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에 쓴 재료는 색연필, 비연필, 마커, 그리고 형광펜. 종이는 얇은 A4 용지 그냥 썼어요. 호주는 종이 비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로 다시 옮겨서 채색하는 거 연이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종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렸습니다.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제가 책과 함께하는 지금 그림 그리기 시도해보고 있어요. 저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떤 것들이 좋을지 시도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찌찌맨도 칠해주고요. 고양이도 칠해줍니다. 옷에 패턴을 넣어주고 싶어요. 어떤 패턴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심심하지 않게 옷에 패턴 넣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옷에 패턴 넣어주고, 디지털로 갔을 땐 또 여러 가지 제공이 되는 앱들도 있어요. 그런 패턴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넣어보는 그런 것도 재밌으니까, 같은 그림, 다른 느낌, 손맛, 디지털 맛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요거 그림 그린 후에 디지털 작업하는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래요. 그림 그려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테스트하고 반복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택하고 테스트하고 반복하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은 반짝반짝 빛날지는 몰라도 진짜 우선순위에서 주의를 뺏어가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랑 약속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오늘 그림 그리고 일상 올리기 인스타그램에 그거를 약속을 했는데, 하이라이트가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완벽하게 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크 타임에서는 완벽이라는 개념을 잊으라고 합니다. 시도도 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에 완벽이라는 것은 없다고. 대신 선택하고 테스트해보고 반복하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선택하는 3가지 방법은 작가들이 제시해주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게 되게 급한 건가? 두 번째, 이게 내가 만족스러운 것인가? 세 번째, 이거 즐겁나? 자신의 직감을 믿고 최상의 하이라이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메이크타임 저자가 알려주는 하이라이트 정하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급한 일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노력이나 작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습관이 확고하게 들였다면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번째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예를 들어 업무를 바이올린 수업보다 앞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바이올린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싶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네요. 원래대로라면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랑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거 약속한 대로 메일 쓰기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마음은 이미 유튜브로 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라 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시간이 안 만들어지니까 막 완벽하지 못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조바심을 냈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완벽은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 완벽은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마무리해 보았고요. 아까 소개했던 대로 마커, 연필, 펜으로 마무리해 봤습니다.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토부였어요.